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창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증권이냐, 그죠?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모든 코인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뭐예요? 증권으로 인정이 돼버리게 되면 상품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뭐 코인의 가격, 이런 통제를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많이 뭐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해가지고 현재 많은 코인들의 그 폭락을 계속해서 우리는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 여기 지금 코인의 가격을 봐봐요. 3,284만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불과 4천만원짜리가 3,200만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날아간 건데, 굉장히 지금 충격적입니다. 언제예요,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한 3주 전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얘만 떨어지면 다행이게 리플 봐봐요. 막 수이 이런 거 그냥 다 떨어졌어. 솔라, 뭐 스택스, 도지코인 봐봐. 100원짜리가 이렇게 되고. 이오스 보세요. 이오스. 난 이오스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이오스 여러분들 완전 뿅망치를 두드러 맞았습니다. 옛날에 그 막 한창 할 때 이오스 만원 가던 그거 맞나요? 이오스가 8,000원, 만원 막 이렇게 하던 거. 자, 밀크 볼까요? 우리가 무료 채굴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나마 좀 덜한데, 이제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파이코인과의 어쨌든 연관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자, 보시면 남부지검의 가상자산 합수단에서 김치코인 본격 수사라고 나와 있죠. 자, 19일 첫 합동회의 후 발족이라고 해서 김치코인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을 발족시키기 위해 오는 19일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해가지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첫 합동회의를 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화폐 투기했다가 투자를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가상화폐 투기했다가 재산을 앓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납치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가상자산 이용 보호 조치 이제 중점을 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해서 가상자산 특수성이 맞는 수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대요. 아직까지도 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 그래요. 뭐 이 부분 이해는 가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납치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뭐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이제 투기로 보냐 투자로 보냐, 뭐 이것은 결국에는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증권, 상품 이런 것도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3년 6월 11일 텐센트 국제 GCV 컨퍼런스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자, 보시면은 상인들은 1566개에 정착을 했고 21,326번 물물 교환을 했다라고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뭐 쩌라쩌라쩌랑 떠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많은 산업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가지고 31만 4,159달러를 1파이의 가치로 거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아예 또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래요. 저거는 바보들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된다. 왜? 나중에 뭐 파이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잘 안 되면 그냥 중국 가가지고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은 어쨌든 대부분 상인들이 31만 4,159달러를 취급하는 거니까요. 곰곰이 생각을 하며 느껴본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예요? 파이코인이 가격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을 꼭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
파이스토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파이스토어는 일단 매장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이걸 다뤄드렸을 때가 232개였습니다. 233개였나요? 어쨌든 매장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평균 시세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일단 5만원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파이코인이 정말 1파이당 얼마예요? 31만 4,159달러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 가격보다 많은 금액으로 쳐질 때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모았던 사람들과 이렇게 모았던 사람들 이게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 괴리감 이거는 분명히 중국인들이 겪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부분도 왜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어디선 4억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선 4만원으로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GCV 글로벌 액션에서 뭐 이렇게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31만 4,159달러 쇼핑몰 협력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보고한 것은 이분과 기자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파이몰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필리핀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Lost Your Password에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냐? 그럼 저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매뉴얼 어렵죠. 여러분들 가끔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의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해결 방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자 파이 앱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앱을 다시 열고 전화로 로그인을 하고 등록한 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당신은 비밀번호를 볼 것이다. 그래서 잊혀진 링크 해가지고 링크를 클릭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을 클릭했을 때 6자리의 코드를 생성해서 6자리 번호 중 하나로 SMS를 통해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통해 보내줄 것이고 확인하신 동일한 전화번호 듀얼 심인 경우에는 SMS를 반드시 보내줘라. 그렇죠? 앱으로 돌아가면 암호가 재설정되었다라고 해서 메시지가 뜨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개척자들이 확인을 했고 그들의 파이 비밀번호는 그들의 페이스북 계정의 비밀번호가 될 것이다. 파이 계정을 등록 확인하는 데 사용한 페이스북 계정으로 간단히 계속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안 되는 분들의 로그인 해결 방법을 했는데 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모르니 이 방법으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증권과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생각해 볼 때는 비트코인은 어때요? SEC의 입장에서는 증권과 상품 중에 뭘로 본다? 일단 증권으로 보진 않는다. 그렇다고 상품으로 보냐 했을 때는 일단 가장 뒷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ICO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누가 개발했는지 이런 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뭘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영리 추구 이런 돈의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됐다라는 거죠. 뭐 돈을 거두기에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가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100%. 자 그러면 파이코인 어때요? 거기에 거의 기준에 부합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뭐가 있다? 이런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있죠.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거를 뭐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KYC 인증이라는 것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상품으로 보기에는 되게 충분할 것 같다라는 걸 우린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맥켄리 위원장은 뭐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 위에 4달 상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맥켄리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7월 4일 휴회 후에 돌아오면은 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7월 11일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과 거래소가 해당 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등록 방안과 디지털 증권, 상품 스테이블 코인을 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기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명시화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인의 규제, 진짜 지금 잡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규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가장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했던 얘기가
비트 이더만 사라 뭐 이런 얘기들. 이제는 요거의 공식이 조금씩은 통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더는 여기서 이더도 역시 약간 불안한 내용들, 과거의 기사를 봤을 때는 뭐 이더 역시도 약간의 언급을 할 때 좀 비트는 아니었지만 이더도 좀 그렇게 본다, 이 상품으로 안 보고 증권으로 본다 라는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비트만이 살 길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트를 사든 이더를 사든 자코인을 사든 여러분들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과 선택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은 뭐다? 파이코인은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 어쨌든 KYC 인증도 하고 뭐 4,500만 이런 거 커뮤니티 얘기는 상관이 없겠죠, 저거랑.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KYC하고 그 다음에 점점 뭐 생태계 확장을 한다, 이것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ICO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이고, 그리고 뭐 이게 뭔가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근데 요건 약간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광고가 근데 이게 선택적 광고고 의무사항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요런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일단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금액을 뭐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뭔가 채굴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어때요? 파이코인은 스스로의 뭔가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뭐 그것은 뚜껑이 하나씩 열려봐야 아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런 뚜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런 건 좀 느낄 거예요.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씩 뭔가가 나와야 되고, 꼭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타이밍은 6월 28일 이 시점이 돼야 될 거예요. 6월 28일은 어때요? 이파이데이가 되겠죠. 파이투데이. 뭔가 이때 어떤 것들이라도 조금은 공개가 되어야 조금이나마 이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하는 사람들이 뭔가 현타가 안 오고 자괴감이 안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진정한 길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